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하고 또 바른정당하고 통합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한번 비춰보고 가겠습니다. 집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물론 이게 나중에는 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8명이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안 가겠다 자강파가 5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 가고 이제 바른정당으로 들어올 사람 한국당으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양당인데 그 두 당이 합친 상황이 과연 갖출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갖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 나옵니다. 3당 합당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흔들기를 시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은 의원 8 내지 10명이 한국당 입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자, 조선일보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미국 폭격기가 NLL 넘어서 갔다. 청와대 긴급 NSC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죽음의 백조 B1B라고 하는 랜서라고 하는 비행기 북한 동해공해상서 시위 휴전 이후 최북단 비행 청와대 우발적 충돌 우려 대책 논의했다. 한미가 상황 신중 관리해야. 그래서 디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기 훈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 아침 한국 시각으로는 23일 저녁 무렵 괌에서 이륙한 B1B 랜서 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15C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 상공의 국제 국력을 비행했다며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나 폭격기 중 DMZ 넘어 가장 북쪽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회장님,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B1B가 NLL 넘어서 북쪽까지 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미 연합 전력이 이제 동원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 단독으로 전력이 운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또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북한에 또 러시아에 보여준 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행동이 바로 시위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조치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군은 이번 작전을 한일 공군 호의 없이 수행해 독자적인 작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주목됐다. 청와대는 미군 훈련은 한미 간 공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상황이 미북 간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자칫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가 함께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으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이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눈을 가리는 일을 언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유엔 총회선 협박하고 뒤에선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 리용호 공격 기믹된 선제 행동하겠다. 트럼프엔 정신병자 공격도 했다. UNDP 등 찾아가선 도움을 요청했다. 자, 세계 원전 리더 700명 경주 오는데 한수원 정부 눈치 보며 쉬쉬하고 있다. 자, 세계 원전을 이끌어가는 리더 700명이 경주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쉬쉬하고 있답니다. 자, 내달 원전 사업자 총회 홍보를 안 하고 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경주에서 세계 원전 사업자 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 총회는 세계 원전 운영업체 CEO를 비롯한 원자력 산업계 리더 7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원전업계 최대 행사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런데 경주에서 열린다.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업계에 우리 기술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원전 기술을 알려갖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북 정권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정권, 좌파 정권 어디로 가고 있나,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냐,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한일 공군이 빠진 첫 작전, 미 단독 군사 옵션 열려 있다는 메시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작전을 할 수 있다. 미 폭격기 북공해상 무력 시위 해서 B1B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떠서 이렇게 NLL 넘어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 장소는 동해 NLL 북쪽 공해상. 1953년 정전협정 후 미 폭격기 NLL 이북 동해 비행은 처음이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 갑자기 연 청와대 NSC 회의, 미북 긴장 더 높이면 안 돼. 그래서 24일 오후 4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선 미 폭격기 북쪽 비행이 한미 합의 아닌 미측 통보 관측도. 그래서 이날 NSC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의 긴장 수위를 더 이상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군 관계자들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해야 될 때 압박 얘기 대신 평화를 유엔에 가서 30번이나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압박에 관련된 이 공조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코리아 패싱, 한국은 통각 이렇게 하고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말 폭탄, 평양 10만 집회, 도발 분위기 만드는 북한이다. 김정은 성명 뒤 반미 총공세를 하고 있다. 평양이 지금 관제 데모로 아주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은 악의 총본산이다. 100년 숙적 미제와 결판을 내자. 세계적인 군사 강국 북한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2차례 지진, 인공지진 여부 놓고 할 때 논란.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6km 떨어진 두 곳에서 이제 또 이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실험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진이다, 자연 지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백두산이 분화하는 건 아니냐, 이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전 찬성 측이 공론 하위 못 믿겠다라고 빠졌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대표단 왜 전문가 활동 막는 공문 보냈나? 원전 공론화 일정 참여 거부 선언. 그래서 전문가 활동을 막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전문가들이 활동해서 전문가들이 알려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이제 책상에서 이제 5, 6호기 재개하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공론화위를 못 믿겠다. 왜 니들이 전문가들 활동까지도 니들이 왜 규제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달 20일 최종안 내야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자료집도 못 건네고 있다. 이게 뭔 꿍꿍이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게 가고 있죠. 산업부 세계원전총회 연기할 수 없나 한수원의 묻기도. 이 껄끄럽다는 거죠. 산업부가. 지금 모든 부처가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뭡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그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가 보수 불태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명수 표결 뒷거래 논란 계속. 여당 한국당에도 소송 취하 검토. 협치 차원의 소송 취하였다면
왜 국민의당 것만 하나 지적, 이어 즉 다른 야당과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뒷거리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 국민의당만 왜 니들이 소를 취하해주고 한국당 다른 정당은 왜 취하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뒷거리가 분명한 거죠. 여야 국감 앞두고 증인 채택 전쟁, 이병기, 김관진, 조국, 정의용, 전 현 정권 인사들 리스트 올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자, 이 와중에 반사드 단체 주한미군 철수 촛불 시즌 2를 진행했다. 그래서 주말 도심서 2,000여 명 집회, 반미 없이 평화 통일 없다. 보수단체는 전술핵 재배치 촉구했고, 이건 뭘 말합니까? 미군 철수 평화협정 맺어라 수순으로 가고 있다. 민노총 주도로 이 종북 이 좌파 집단이 이제는 미군 철수 평화협정 수순으로 이제는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촛불 시위가 이제는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 신호탄이 이번에 이 집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의 불량 국가 비난에 이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군사 역량 강화할 것이다. 호람샤르 탄도미사일, 이란이 발사한 호람샤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000km 정도로 이스라엘과 동유럽을 타격할 수 있으며 탄두 여러 발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이 짜고서 이제 이 도발을 하는, 미국에 도발을 하는 이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이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 롯데 팬이라고 했는데 다 왔는데 공동 1위라니 기아 팬들 이게 웬 날벼라. 그래서 지금 기아하고 두산하고 이제 공동 1위가 됐어요. 한참 차를 벌렸었는데 두산이 따라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롯데는 NC를 따라가 잡아서 3위로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아주 가을 야구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형국이라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까? 6.29 선언 후 경공업 내리막은 노사 분규 가파른 임금 인상 탓이었고 해외 이전한 기업만 살아남았다. 불란서 일본도 기업들 탈출 사례 있다. 기업 대리기업 억제기 과해지면 생존 위한 탈출 상황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염려하는 의미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씨가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면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기업들은 애국자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가 거세지고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뭘 말하는 거죠? 최저임금을 이제 만 원으로 올리고 이제 기업으로 하여금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파리바게트도 5,2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정규 직원을 5,300명을 신규로 정규 직원을 배로 늘코라라고 이 고용 강제부가 하니까 이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올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겠느냐? 중소기업이 떠나는데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설입니다. 미국 전략폭격기 휴전선 최북방 비행 최악 상황 대비해야. 최악 상황은 미국이 코리아 패싱하고 전쟁을 할 때 한국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미 국방장관은 며칠 전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했다. 이번 폭격기 휴전선 북적 비행은 그에 따른 훈련이나 점검일 수 있다. 우리는 폭격기 비행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전체적 군사 옵션 내용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알려줄 수가 없죠. 알려주면 바로 올라가는데. 그죠? 자, 자칫 우발적인 실수 하나나 오판이 대형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취지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더 안심할 수 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현실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북의 잇따른 핵실험이 지질학적 변화를 만들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북은 지난 3일 6차 핵실험 후 전방 초소의 총환구를 열고 언제든지 사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실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경계 태세를 군에다가 지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보도를 대할 수 있습니까? 군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 한 명을 갑질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씌워갖고 구속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국군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표결 때 협치했나 야합했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당에서는 대법원장 인준이 뒷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후 소송 취소는 관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협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지 않았다. 협치를 한다고 하면서 한쪽만 협치해서 되겠느냐 얘기하는 거죠. 새 대법원장은 새 정부 임기 중에 사법부의 골격을 다 바꿀 정도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나라의 틀을 바꿀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막중한 자리를 두 정당이 고소 고발 취하나 선거구제 개편과 맞바꿨다면 원칙 없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사실이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문권형 개헌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행 소선구제나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 중요 사안을 왜 두 정당이 대법원장 인준안과 맞바꾸는 듯한 정략적 모양새로 만들어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 정략에 의해서 야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일반 대중들은 이걸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이걸 완화를 해서 쓰니까 이게 그러다는 건지 옳다고 하는 건지 이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이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군은 또 경찰은 최고의 경계 태세로 만일의 전쟁에 대비해야만 되는데 이 나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말아먹는 정책들을 하나둘 시행하고 있고 이제 원전 사업,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1등, 2등 하라 하면 서러운 나라인데 그것도 이제 폐기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세계 원전 기술자, 원전 지도자 협의회에서 아무런 리더십도 행사할 수 없고 수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지 참 이 나라 앞날이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이제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분개할 줄 모르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굴에 대비하지 않으면 김정은의 노예가 됩니다. 땅굴 대비를 외쳐주시기를 이 밤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두 차례 지진, 인공지진 여부 놓고 할 때 논란.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6km 떨어진 두 곳에서 이제 또 이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실험이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진이다, 자연 지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백두산이 분화하는 건 아니냐 이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전 찬성 측이 공론 하위 못 믿겠다라고 빠졌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대표단 왜 전문가 활동 막는 공문 보냈나? 원전 공론화 일정 참여 거부 선언. 그래서 전문가 활동을 막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전문가들이 활동해서 전문가들이 알려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이제 책상에서 이제 5, 6호기 재개하지 말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공론화위를 못 믿겠다. 왜 니들이 전문가들 활동까지도 니들이 왜 규제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내달 20일 최종안 내야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자료집도 못 건네고 있다. 이게 뭔 꿍꿍이 속으로 가고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게 가고 있죠. 산업부 세계원전총회 연기할 수 없나 한수원에 묻기도. 이 껄끄럽다는 거죠. 산업부가. 지금 모든 부처가 적폐청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뭡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그것은 보수를 불태우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가 보수 불태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쪽공해상 1953년 정전협정 후 미 폭격기 NLL 이북 동해 비행은 처음이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휴일 갑자기 연 청와대 NSC 회의 미북 긴장 더 높이면 안 돼. 그래서 24일 오후 4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반도 정세와 북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선 미 폭격기 북쪽 비행이 한미 합의 아닌 미측 통보 관측도. 그래서 이날 NSC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안보의 긴장 수위를 더 이상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군 관계자들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해야 될 때 압박 얘기 대신 평화를 유엔에 가서 30번이나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압박에 관련된 이 공조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코리아 패싱, 한국은 통각 이렇게 하고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말 폭탄 평양 10만 집회 도발 분위기 만드는 북한이다. 김정은 성명 뒤 반미 총공세를 하고 있다. 평양이 지금 관제 데모로 아주 시끄러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은 악의 총본산이다. 백년 숙적 미제와 결판을 내자. 세계적인 군사 강국 북한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또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하고 또 바른정당하고 통합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한번 비춰보고 가겠습니다. 집권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물론 이게 나중에는 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8명이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이 7명이고 그 다음에 안 가겠다 자강파가 5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갈 사람 가고 이제 바른정당으로 들어올 사람 한국당으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양당인데 그 두 당이 합친 상황이 과연 갖출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갖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 나옵니다. 3당 합당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흔들기를 시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은 의원 8 내지 10명이 한국당 입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정당이 자, 조선일보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미국 폭격기가 NLL 넘어서 갔다. 청와대 긴급 NSC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죽음의 백조 B1B라고 하는 랜서라고 하는 비행기 북한 동해 공해상서 시위 휴전 이후 최북단 비행 청와대 우발적 충돌 우려 대책 논의했다. 한미가 상황 신중 관리해야. 그래서 디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기 훈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른 아침 한국 시각으로는 23일 저녁 무렵 괌에서 이륙한 B1B 랜서 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F-15C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 상공의 국제 국력을 비행했다며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나 폭격기 중 DMZ 넘어 가장 북쪽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회장님,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B1B가 NLL 넘어서 북쪽까지 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미 연합 전력이 이제 동원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 단독으로 전력이 운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또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북한에 또 러시아에 보여준 시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그 행동이 바로 시위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네. 조치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군은 이번 작전을 한일 공군 호의 없이 수행해 독자적인 작전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24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이 주목됐다. 청와대는 미군 훈련은 한미 간 공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상황이 미북 간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자칫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가 함께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으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이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눈을 가리는 일을 언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유엔 총회선 협박하고 뒤에선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 리용호 공격 기믹된 선제 행동하겠다. 트럼프엔 정신병자 공격도 했다. UNDP 등 찾아가선 도움을 요청했다. 자, 세계 원전 리더 700명 경주 오는데 한수원 정부 눈치 보며 쉬쉬하고 있다. 자, 세계 원전을 이끌어가는 리더 700명이 경주에서 회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쉬쉬하고 있답니다. 자, 내달 원전 사업자 총회 홍보를 안 하고 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경주에서 세계 원전 사업자 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 총회는 세계 원전 운영 업체 CEO를 비롯한 원자력 산업계 리더 7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원전 업계 최대 행사로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런데 경주에서 열린다. 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 원전 업계에 우리 기술력을 자랑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원전 기술을 알려갖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북 정권 어디로 가고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종북 정권, 좌파 정권 어디로 가고 있나.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거냐 죽이려고 하는 거냐. 한일 공군이 빠진 첫 작전 미 단독 군사 옵션 열려 있다는 메시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작전을 할 수 있다. 미 폭격기 북공해상 무력 시위 해서 B1B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떠서 이렇게 NLL 넘어서 이렇게 비행을 했다. 장소는 동해 NLL 북